네, 이번 순서는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켜주는 코너 박장재소인데 오늘 이름 바뀌었어요. 손장재소. 원래 제가 이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제가 중간에서 편안하게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손정희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또 네. 장윤 변호사 계속 나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정입니다. 네, 아유 여기서 진행하는 게 조금 더 법률 얘기보다는 좀 덜 부담스럽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더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아. 어려운 자리라. 오늘 좀 편안하게 많이 좀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주말 사이에 민주당에서 뉴욕대 허위 이력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내용 먼저 장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사실 게임협회가 지난 한 주를 달궜는데 또 주말 사이에는 새롭게 뉴욕대 허위 이력 의혹이 네. 제기가 된 건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 김건희 씨가 2013년도에 안양대에 제출한 이력서를 보니까 본인이 뉴욕대에 단기 방문을 했다라고 학력란에 기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 당시에 이 뉴욕대의 학사를 알 만한 이 당사자한테 확인을 해봤더니 그런 과정은 그 당시에는 없었다는 거고 그래서 그 경위를 파악해봤더니 김건희 씨가 서울대에서 GLA 과정이라고 왜 특수대학원 같은 그렇죠. 과정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일환으로 뉴욕대에 잠깐 연수를 이 대학원생들이 같이 다녀왔던 그런 경험은 있었는데 이걸 학력란에 본인이 뉴욕대 연수를 했다라고 기재를 하니까 민주당 측의 어떤 공세의 핵심은 이게 그냥 서울대 대학원 과정 중에 일환으로 잠깐 갔다 온 건데 마치 별도의 학력을 이수한 것처럼 쓴 거는 이거 허위 이력을 기재한 거 아니냐. 이거 허위 경력이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측의 의견은 아니다. 이거 연수라고 분명히 적지 않았냐. 그렇다면 이것은 거짓말한 건 최소한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반박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 이 관련해서 뉴욕대 연수 사진을 하나 찾아서 공개를 했습니다. 네. 2006년 11월 2일자 이제 한 기사 사진을 공유한 건데 네. 이 기사를 보시면 한 외국인, 그러니까 뉴욕대 교수가 되겠죠. 뉴욕대 교수가 중간에서 강의를 하고 나머지 한국인들 학생, 직장인들 학생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강의를 하는 장면 중에 이제 하나 그 김건희 씨 얼굴이 잡혀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10년도 더 된 조각을 찾아서 해명해 나가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조각은 조금씩 있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 이게 전부 허위는 아니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일단 이 전에도 또 여러 가지 사진들을 했습니다. 교생 실습이 있었다. 이렇게 네. 반박을 하기도 했었고 또 관련해서는 전시회 준비하는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일부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반박 글들도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학력에 뉴욕대 연수를 적은 게 맞냐 안 맞냐. 네. 이게 지금 논란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반문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청년 누구나 또는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자 하는 누구나 전직을 하고자 하는 누구나 이런 식으로 이력을 쓰면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 아하. 우리가 사실 법률로서 딱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규정들이 없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관례라고 이제 주장하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기본적인 사회 통념에서 가르쳐준 기준들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쓰면 남을 속이거나 착각하거나 오인시켜서 잘못된 판단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력이나 학력을 쓸 땐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이건 그래도 일부는 사실이니까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우리 사회의 상식과는 굉장히 부합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 각각 기업체마다 정말 전담 수사팀 같은 걸 마련해서 이게 그렇죠. 실제 경력인지 아닌지를 다 가려내는 굉장히 무모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우리 사회가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이게 한 차례만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 차례 여러 가지 예를 그렇죠. 들면 교생 실습을 근무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영락 여상에서 미술 강사인데 전교사라고 쓴다던가 이거는 사실 상식적이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학력은 학사, 석사, 박사가 학력 아닌가요? 연수까지 포함될 수 있나요? 그 네. 이력서 내용을 보면 마치 뉴욕대에 뭔가 과정을 다녀왔구나라고 오인을 스스로 자초할 만하게 기재가 된 부분은 부인할 수가 없어 보이고 이와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 바로 나온 반박이 이거 굉장히 공을 들이고 노력을 해서 해외에
유학을 한 사람들을 상당히 모욕하는 것이다. 네. 라는 거고 그렇다면 과거에 한 잘못과 관련해서 이게 즉각적으로 뭐 사과를 하거나 잘못을 했다라고 인정하면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겸임 교수라는 직위를 어떻게 채용하는 거 다 알지 않느냐라는 게 사실은 첫 반응이었어요. 네. 그런데 아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겸임 교수는 보통 어떤 뭐 아름아름 채용되기도 하고 뭐 공개 채용 형식을 빌리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회를 최소한 빼앗은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또 그 겸임 교수 자리를 가고 싶어하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당장의 겸임 교수 분들께서 이런 해명에 대해서 윤 후보의 해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모욕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반발을 하기도 했고 네. 그렇다면 그 전후 사정을 따져봤을 때 최소한 잘못을 시인하는 게 현재 어쨌든 맞는 방법이 아니었겠느냐. 아닌가? 예, 좀 아쉽습니다. 자, 다른 허위 경력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의혹들 특히 공소시효가 지났던 것 같아요. 뭐 위조죄도 7년이고 그렇습니다. 업무방해죄도 7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어떤 혐의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게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전부 7년의 시효는 지났고 다만 마지막으로 제출했던 게 2014년도 아하. 국민대였는데 이것도 후반기가 아니라 전반기였습니다. 지났네요, 그러면. 그래서 시효를 이제 돌파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시효와 무관하게 뭐 도덕적으로 네. 비판받을 점은 뭐 당연히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민주당 측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국민대나 다른 뭐 안양대, 수원여대 등등을 봤을 때 재임용이 되잖아요. 네. 그럼 재임용됐을 때 또다시 허위 이력서나 뭐 경력 증명서를 냈을 것인가? 그렇다면 그 시점부터 다시 시효 7년이 기산이 되기 때문에 아하. 시효가 남아있을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논리는 업무 방해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력서를 제출했던 그 시점에는 뭐 업무방해가 성립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계속해서 학사 관리를 연달아서 연속적으로 하는 학교 당국 주체는 최소한 계속해서 업무방해를 위계로서 한 거 아니냐라는 아하. 논리도 또 있어서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연히 들여다볼 여지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김건희 씨 측에서는 이거 정확하게 발급받은 게 맞다. 게임산업협회에서도 네. 받은 게 내가 그 이력이 잘못 기재됐을 수는 있지만 발급 주체가 했으면 맞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했는데 사실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에도요.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확인서 2종은 이 발급 건재의 허락을 받았다는 점을 법원도 인정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허위다. 라고 해서 업무방해를 인정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아하. 동일한 기준으로 본다면 뭔가 형사적으로도 면책되기 좀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형사권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공소시효가 좀 살아있는 10년짜리 사기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업무방해 결과로 이제 불법적으로 네. 취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월급을 받아갔기 때문에 그게 이제 편취 금액이다. 속여서 재산적인 이익을 취득했다라고 이제 사기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것이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월급까지 받아 챙겼다면 이제 사기죄가 될 것이다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좀 공소시효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네.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다 보니까 공소시효가 지난 업무방해죄 이에 이제 수사 가능성이 열려 있게 하고자 이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건데 법률적으로는 조금 민감하고 그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시간 강사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된 사례들을 보면 그러니까 업무방해죄로는 처벌되는데 사기죄로 기소되지 않는 전례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사기죄의 전례가 별로 없다라는 측면. 그리고 사기죄라는 건 처분행위인데 그래도 일은 했잖아요. 일도 했고 네, 뭐. 일을 했기 때문에 또 네. 일에 대한 보수의 성격이 있는 것을 전부 다 사기의 피해 금액으로 특정할 수 있느냐의 법률적인 쟁점은 있어서 일단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서 그런 주장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수사 처벌도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얘기라고 보입니다. 대선 않다. 네.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대선 후보 배우자에 대해서 이제 소환 조사를 이건으로 하는 것도 심리적으로나 뭐 법리적으로나 좀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오히려 수사받지 않아서 국민적인 공분이 더 커질 수도 오히려?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책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더 부도덕하다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네. 좋습니다. 자, 김건희 씨 배우자 문제뿐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직접적인 문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맞습니다.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예, 이 얘기가 왜 나오는 네. 거냐면 사실 뭐 다 시효가 지났다. 지금은 뭐 법의 잣대로 판단 내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선거 운동을 하는 국면 속에서 윤석열 씨가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거 허위 경력 기재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명을 내놓고 있는 부분은 최소한 그 부분이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면 허위사실 공표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또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이 비근한 예로 최근에도 이 게임산업협회와 관련해서 이거 가짜 날인이다. 그 당시에 뭐 근무한 이력이 없다더라. 이런 의혹 제기가 계속되던 와중에 네. 윤석열 후보가 지난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요. 겸임 교수 신청 낼 때 재직 증명서 정당하게 발급받아서 낸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취재를 해봤더니 이게 YTN 단독 보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봤더니 뭐 본인은 이 김건희 씨가 비상금 명예직이었다라고 했는데 네. 그 당시에 뭐 직원분들은 나 만나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다라고 하고 물론 일시를 좀 헷갈릴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재직 일시를. 그렇다면 그 당시에 회장 이름을 정확하게 김건희 씨가 김아무개다라고 했는데 그 회장에게 확인을 해봤더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아하.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한 게 본인의 당선을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거 아니냐라는 이 제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 부분도 사실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게 이재명 후보가 TV토론회에서 뭔가 본인의 형의 이 정신병원 뭐 감금과 관련해서 강제 입원 이 의혹과 관련해서 네. 대단히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을 이게 사실과 좀 다른 맥락에서 거론된 건 맞지만 이 TV 토론회라는 어떤 특수성, 즉문즉답을 뭐 주고받고 갑자기 대응을 해야 되는 그 특성상 법원이 그 잣대로 이거를 위법이다, 불법이다라고 처벌하는 게 온당하냐라는 게 대법원의 판례였기 때문에 그렇죠. 동일한 또 기준이라면 이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한 부분도 면책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하여튼 뭐 이 얘기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주제를 좀 바꿔보죠. 뭐 허위 경영 얘기 뭐 지겨워요. 네, 너무 많이 나오고 지겨워도 할 있습니다. 얘기는 해야 되지만 자, 다른 얘기 좀 해보죠. 야, 지난주에 윤석열 후보 처가가 양평 땅을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을 다뤘는데 이번에는 윤 후보 장모 최 씨가 고급 아파트, 이 아파트를 지금 차명 보유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20일 여권으로부터 제기된 네. 주장이고요. 여당은 수사 필요하다라는 입장인데 일단 최모 씨가 송파구 소재 고급 아파트 60평대이고요. 현재 이제 시세는 22억 원 정도 되니까 좋은 아파트로 보이는데요. 이 아파트가 사실은 최모 씨 거임에도 불구하고 김 씨 소유로 이제 등기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단순한 주장에 그치는 걸로 좀 보이지 않고 이 주장의 근거는 그 위증죄의 약식 명령문 거고 김 씨는 이제 명의 수탁자다. 이제 이런 주장이고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겠죠. 자, 지금 명의신탁, 부실법,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다. 법적으로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이라면 예. 당연히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라서 아하. 이 부분에 대한 처벌은 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네. 단순히 뭐 명의 신탁을 한 데서 그친 게 아니라 의혹의 핵심은 그렇다면 왜 명의를 돌려놨을까? 이건 뭔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 것 아니냐? 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조세포탈 혐의도 같이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게 지금 반대 진영의 논리이긴 한데 네. 윤석열 후보 측은 이 차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송파의 아파트 관련해서 처음에는 이 윤석열 후보의 장모의 오빠가 분양받았지만 정식으로 다 대가를 주고받으면서 이 동업자 김모 씨가 이전을 받아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세금도 김모 씨가 다 정당하게 지급했다. 뭐 이런 입장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들이 상습 도박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는데 장 변호사님. 네. 실제로 처벌이 된다면 어느 정도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벌은 가능할 것으로 네. 보입니다. 사실상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처벌이 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이게 그냥 도박죄는요. 형법 246조에 벌금형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어서 네.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상습 도박 같은 경우에는 다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상습으로 인정될 것이냐 아니면 단순 그냥 도박으로 인정될 것이냐에 따라서 양형에는 상당한 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저희 계속해서 공소시효 얘기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건은 이 상습 도박 같은 경우에도 공소시효 5년이라 그 당시에 뭐 불법 그 사이트에 올렸다는 그 시점으로 추론해 봤을 때 5년은 아직 지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단순한 형법뿐만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그 게시글을 보면 뭐 스포츠 토토를 약간 불법으로 한 뭐 이런 정황도 나오고 있고 뭐 불법 경마를 하면 또 이게 한국 마사회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지금 말씀드린 뭐 도박 그리고 불법 스포츠 토토와 관련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등이 되겠습니다. 네. 뭐 실형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네요. 네, 실형의 가능성은 아마 초범이고 보통 도박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상습 도박이더라도 벌금형이 벌금이 처해지는 많이 경우가 나오는데. 많아서 아마 이 이재명 후보의 아들 같은 경우도 기소가 된다면 이게 뭐 실형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초범인 알겠습니다. 부분으로 보이고요. 자, 이것도 좀 문제 삼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아들에게 증여한 돈 5천만 원을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고 있는데 이게 만약 도박 자금으로 쓰여지면 또 뭐 크게 처벌받거나 문제가 되나요? 그 처벌은 이재명 후보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없어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아들이 도박하는 걸 알면서 돈을 주는 부모는 없다고도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뭐 예를 들면 이제 자식이 돈을 달라고 했을 때 다른 이유로 가져갔을 개연성 현재로서는 많고 네. 또 도박에 대한 그 최근의 보도를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도박 자금에 쓰일 것을 알면서도 자금을 댄 도박 방조죄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어렵다. 생각이 들고 특히 그거에 대한 근거로는 증여 신고를 했다라는 거죠. 5천만 원에 대해서 신고해서 세액공제 받아서 관련된 절차들을 진행을 했다는 걸로 봐서는 불법 자금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했다라는 주장은 좀 힘을 잃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다만 이제 자식이 뭐 하는지 또 공인된 자식으로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왜 하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네. 자, 성매매 의혹. 네.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내가 아들한테 직접 뭐 확인을 해봤다. 뭐 네. 어제 KBS 라디오에 나와서는 뭐 붙잡고 울었다. 뭐 이렇게까지 맞다, 얘기를 얘기도 했잖아요. 했어요. 네. 그래서 성매매 사실은 없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본인이 맹세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민주당 측의 의원들도 아니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더 이상 무슨 확인이 가능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거기에 대한 반박 또 공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네. 근데 이걸 법률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무슨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에 올린 성매매를 암시하는 듯한 그 글 자체로 성매매가 있었다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이런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의 특성상 제가 해당 사이트가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뭔가 댓글을 달고 게시글을 올리고 거기에 따라서 뭐 추천수가 올라가고 하면 뭐 포인트로 반대로 보상을 받는 그런 사이트들도 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사이트의 특성상 굉장히 좀 과장되고 허황된 글을 올렸을 개연성도 상당히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그리고 또 성매매라는 거는 범죄임에는 분명하지만 굉장히 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에 와서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고 기소하고 이러는 건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해 보입니다. 네, 뭐 성매매가 지금 처벌되는 경우가 현장에서 단속됐거나 아니면 뭐 카드 같은 거 사용해서 그게 단속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좀 일반적이죠. 이렇게 글 보고 객관적으로 시간이나 장소를 찾아내는 거는 좀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뭐 그 말씀을 좀 해준 거로 보입니다. 일단 뭐 수사 상황은 또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장동 수사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대장동 의혹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수사가 마무리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손 변호사님. 일단 빨리 진행하고자 하는데 사실 네. 성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보통은 이제 주요 관심사 사건들 같은 경우는 재청구해서 다시 발부받았던 네. 기억들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곽상도 전 의원 관련해서 그 50억에 대한 건 여전히 이제 신변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어렵고 네. 윗선 수사 관련해서 추가로 이름이 거론되거나 소환 조사를 받았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다른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일단 올해 빨리 그 기소를 하겠다라는 방침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속 기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문제도 있고요. 공범이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또 이 개정 형사소송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사 마무리를 질 것으로 보이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중들 국민들은 또 특검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지금 말씀하시는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이거는 뭐죠?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조서와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조서는 증거의 능력 그리고 증명력에 있어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진정 성립, 임의성, 내용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조서에 날인된 거 당신 거 맞아? 당신이 정말 조서를 읽고 도장을 찍거나 지장을 찍은 거 맞습니까? 그리고 이게 진정 성립의 개념이고요. 네. 임의성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강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한 게 맞습니까? 이 임의성. 내용은 진짜 있는 본인이 체험한 사실이 그대로 조서에 정말 거짓 없이 기재가 됐는지 여부. 이게 세 가지 요건인데 이 중에 한 가지만 부인을 해도 경찰 조서는 증거 능력을 부여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판사가 증거로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근데 검찰은 달랐습니다. 이 진정 성립, 임의성, 내용 부인 하더라도 증거 능력을 부여받았었기 때문에 상당한 격차가 있었는데 그것이 1월 달부터 기소되는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아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라고 하더라도 하나라도 부인을 하면 이 증거 능력을 부여받지 못하는데 이게 왜 또 대장동 사건과 연계되어서 거론이 되냐면 뭐죠?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많은 기간이 지나기도 했지만 특히 무슨 녹취록, 뭐 정영학 회계사가 녹음했다는 녹취록, 예. 그리고 이 뭐 뇌물을 주고 받았다는 어떤 진술들에 상당히 의존을 합니다. 이게 작은 흐름으로 이 수사를 뒷받침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각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아하. 상반되는 진술에 의존하고 진술을 따라갔다. 그렇습니다. 예. 진술을 따라간 이 결과물인데 아하. 지금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일부 피의자들만 피고인으로 이제 기소가 됐고 그럼 뭐 곽상도 뭐 5인방 뭐 50억 클럽 기타 등등 기소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사람들은 네. 그렇다면 1월 이후에 기소가 되면 검찰이 작성한 조사의 능력이 가볍게 부인이 되면서 과연 검찰이 공소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수사 자체도 지지부진했다. 알맹이가 없다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기소한 이후에라도 공소유지, 유죄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겁니다. 야, 증거 능력 인정 안 된다 그러면 법정에서 공방이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소송이 장기화되는 단점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실체 진실을 가리기 어려운 피해자가 있는 이제 아하. 성폭력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더더욱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무죄로 나갈 가능성도 좀 많은데 그래도 좋은 취지는 뭐냐면 자백을 위주로 진술을 위주로 하는 수사하지 말고 물증, 객관적인 증거, 그렇죠. 과학적인 데이터로 유죄 처벌을 하라. 그리고 공판 중심주의로 이제 뭐 재판 가면 막 5분 만에 끝나고 아하. 이런 재판 하지 마라. 이런 취지로 이제 바뀐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지금 검찰의 대장동 수사 어떻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저는 50억 클럽이라고 심지어 여당도 아니고 예. 야당에서 경기 부지사를 했던 굉장히 정보와 경험이 많은 걸로 추정되는 의원이 박수영 의원이죠. 네. 제기를 했는데 거기서 사실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 뭐 은밀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 다 나온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수사 결과물 그러니까 기소로 판가름을 받는 것인데 과연 좋은 성적표를 받도록 검찰이 수사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기소된 사람들도 배임, 뇌물. 저는 배임은 아마 유죄를 받기 상당히 좀 어려울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짧게 우리 손 변호사도 평가 좀 해주시겠습니까? 뭐 뇌물, 로비 엄청난 게이트가 있는 것처럼 시작을 했는데 결국 수사와 재판의 결과는 이 핵심 관계자들의 횡령 사건이 주요 제목으로 실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잊혀지지 않을까. 부동산 비리 사건들 엄벌해야 또 이런 사건이 안 생기는데 좀 아쉬운 마음이 크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